자, 안녕하세요. 통계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통계적 추론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원 샘플 테스트, 즉 원 샘플 모집단 하나에서 평균이 궁금할 때,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집단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뮤1, 여기 뮤2가 있어서요. 규모 가설이 뮤1하고 뮤2하고 같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대표적인 가설은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샘플 하나 구하고요. 여기서 샘플 하나 구합니다. 여기는 N1개 뽑고 여기는 N2개 뽑았을 때 X1바, X2바 자,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 가설 검증을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요. 자, 하나는 인디펜던트 T 테스트라는 거고, 하나는 페어드 샘플 테스트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인디펜던트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디펜던트겠죠. 디펜던트한 어떤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트한 상황에서도 이제 두 개로 쪼개진다. 뭐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을 때, 그런 가정이 없을 때, 자, 요런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봐오던 그 지도고요. 자, 오늘은 이 투 샘플 테스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진행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평균과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의 모집단에 대한 걸 했고요. 오늘은 두 개의 모집단에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투 샘플 테스트라 불리는 거고, 사실은 이제 모집단이 두 개 있을 때, 즉 모집단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여기 시그마 1 스퀘어가 궁금하고 시그마 2 스퀘어가 궁금해 가지고, 자, 여기다 적을게요. 규모 가설이 시그마 1 스퀘어하고 시그마 2 스퀘어하고 같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느냐, 이런 가설 검증도 있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제가 이거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요 평균에 대한 얘기에 좀 집중하도록 하고요. 필요할 때 어떤 인터넷 찾아보면, 구글 뭐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요런 가설 검증의 설정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통계학이 아주 두꺼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요 평균에 대한 얘기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투 샘플 G 테스트가 있고 투 샘플 T 테스트가 있는데, 이 G 테스트는 우리가 안 할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투 샘플 G 테스트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여기에 뮤1 있고 뮤2가 있는데, 그래서 규모 가설은 뮤1하고 뮤2가 같냐 안 같냐, 이 가설 검증하는 건데요. 지금 G 테스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그마 1 스퀘어하고 시그마 2 스퀘어가 모두 알려져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알려져 있을 때. 이게 알려져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만큼 샘플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 가지고 x1바, x2바를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요. 그러면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결국은 또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요.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요. 우리는 이제 T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시그마 스퀘어가 시그마 1 스퀘어 is unknown일 때 사용하는 방법. 이것도 unknown.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T 테스트인데, 이게 종류로 따지면 두 가지로 쪼개져. 하나는 시그마 1 스퀘어와 시그마 2 스퀘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T 테스트죠. 자, 그런데 그 두 개가 같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가정도 사실은 같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가정 자체가 없다, 같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고 요 공부는 다 같이 할 거예요. 요 두 개 공부를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시작하시면 되고요. 같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페어드 샘플 테스트인데, 이 페어드 샘플 테스트는 좀 이따가 우리가 이 상황에 마주치면 그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T 테스트 중에 이 각각의 모 분산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같다라고 가정하는 경우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한 세 가지의 가설 검정을 볼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집단 뮤1하고 뮤2가 같냐 안 같냐를 지금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집단이고요. 이게 모집단인데 아마 C는 알고 있겠죠. 거기는 이제 뭐 평균이 뮤1이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다. 자, 일단 가정이 뭐냐? 시그마 1 스퀘어하고 시그마 2 스퀘어가 같다라고 가정하면 자, 어삼션입니다. 이런 어삼션이 있으면 이게 그냥 공통의 시그마 스퀘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통의 시그마 스퀘어. 어떤 값이 알려져 있.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같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이제 시그마 스퀘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서 이제 샘플을 이제 여기 n1개를 뽑고 여기 샘플을 n2개를 뽑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얘기는 아니 첫 번째 게 크다고 해서 두 번째 뭐 이쪽에서 커야 되고 이쪽에서 뭐 크다고 해서 이쪽에서 커야 되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지. 뭐 상관없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삼각형 치는 요런 첫 번째 게 하고 두 번째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성립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디펜던트 하는 경우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네. 자, 그때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샘플 뽑아 가지고 x1바하고 x2바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수학적인 걸 떠나서 뭐 그냥 어떤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귀무가설에서 얘기하는 뮤1과 뮤2가 같다면 이 x1바하고 x2바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즉 뮤1하고 뮤2가 같다는 얘기나 이걸 두 개 빼가지고 0 된다는 얘기나 같은 거죠. 즉 이런 가설 검정을 하려면 x1바에서 x2바를 뽑아 2바를 뺀 이것이 이게 0에 가까워지면은 이 말이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0에서 아주 뭐 큰 차이가 나면 이게 틀렸다라고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리젝트 해야겠다. 자, 그런 원리를 이제 사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바로 다이렉트리 들어갈게요. 자, 귀무가설이 뭐냐? 뮤1 빼기 뮤2가 0이냐 그렇지 않느냐. 자, 이럴 때 통계학자들이 보니까 만약에 그 공통의 시그마 1 스퀘어하고 시그마 2 스퀘어하고 모르지만 같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시그마 스퀘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즉 이것을 알려지지 않았다, 모르지만 여기서 동일하다는 얘기는 시그마 1 스퀘어하고 시그마 2 스퀘어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통계학자들이 보니까 요런 계산을 하니까 요게 t 분포의 자유도 n 플러스 1 더하기 n sub 1 더하기 n sub 2 빼기 2를 따르더라 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이미 알려져 있다고. 그래서 이 결과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x1바 x2바는 계산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고요. 여기 보니까 n1과 n2도 다 아는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영어로는 pooled variance. 자, pooled variance가 뭐냐면 바로 이게 pooled variance입니다. pooled라는 얘기가 pool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서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집단에서 요만큼 뽑고 여기서 요만큼 뽑아도 이게 원래 분산이 같다라면 여기 있는 샘플하고 여기 있는 샘플하고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베리언스를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pooled variance를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즉 시그마 스퀘어 하나의 pooled variance를 추정을 하니까 우리는 뭘 사용하느냐? 샘플 pooled variance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샘플 베리언스는 샘플 베리언스인데 pooled variance라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공식을 지금 외우려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풀드 베리언스는 각각의 샘플 베리언스를 모아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 적당하더라라고 통계학자들이 찾았다. 자, 그러면 얘기는 끝났어요. 얘기는 끝났어. 자, 보세요. 가설 검정에 5 스텝이 있는데 가설이 달라짐에 따라서 결국 변하는 것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확률 분포가 달라진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 스텝들은 다 똑같단 말이죠. 예. 1번 스텝 가설 설정, 2번 스텝 유의 수준 설정, 3번 스텝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3번 스텝이죠. 테스트 스태티스틱 결정하는 거. 이것만 달라졌을 뿐이야. 나머지 4번 스텝 뭐 p 밸류를 구하든지 rejection region 구하는 거고요. 5번 스텝 가설건 의사결정. 자, 그래서 3번 스텝이 결과가 우리가 이제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decision rule은 여기 있는 거 늘 보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t 분포 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늘 봐왔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단측 검정도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각력에 의한 거고 유의 확률은 그냥 p 밸류 구해 가지고 알파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각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자, 끝났습니다. 자, 요거는 언제? 가정이 뭐였지? assumption이 시그마 1 스퀘어, 시그마 2 스퀘어가 자, 이제 이 말이 이제 한글말로 적어 놓은 게 이제 요 얘기인데 시그마 1 스퀘어와 시그마 2 스퀘어가 모르지만 같다라고 가정한 경우 얘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아이고 좀 지워졌네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같은지 안 같은지도 몰라. 시그마 1 스퀘어하고 시그마 2 스퀘어가 같은지 안 같은지 나는 모르겠어 지금. 그냥 둘 다 모를 뿐이야. 자, 그럴 때 가설 검정 어떻게 하느냐. 규모가설 대립가설 똑같고요. 자, 단측 검증할 때도 똑같은데 결국 달라지는 것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달라졌다. 아까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풀드 베리언스를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아까는 우리가 풀드 베리언스 이걸 이용해서 했는데 분모에다가 이제는 각각의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T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고 그 안에 자유도가 이제 좀 복잡한데 여기 누라고 적혀 있죠. 누 그리스 문자. 이 누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이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이 보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자유도를 가져야 되더라를 찾았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보세요.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있죠. 그놈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있죠.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기각력을 하든지 유의 확률을 이용해서 가설 검증하면 된다는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 늘 하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모집단에 있는 두 개의 모집단에 있는 평균이 같냐 안 같냐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모평균 차이에 대한 검증의 예제입니다. 자, 운동화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노조가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근로자보다 낮다고 주장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영진은 성별 구분 없이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자, 우리는 성별 구분이 아니다. 아마 근로시간 때문에 남자들이 샐러리를 좀 더 받아갔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노조는 이에 따라 전 생산 라인 근로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13명, 즉 남성 8명, 여성 5명에 대해서 한 달간의 근무 시간을 조사했다. 정말 남자가 근로시간이 길었는지 조사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workinghours.csv라는 곳에다가 넣어놨다. 그 넣어놓은 게 지금 요런 데이터셋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8명이 여기 젠더가 메일이죠. 메일. 자, 메일 8명이 여기 있고요. 여성은 5명이 이제 female이란 뜻에서 F라고 적었나 봐요. 여기 5개의 숫자가 근로시간이 있더라. 자, 이거를 보고 남녀 간의 월 근로시간 차이가 있는지 유의 수준 5% 검증해 보자. 자, 그럼 1번. 가설 검증의 스텝 3 따라가 보죠. 가설의 설정 H1, H0하고 H1이 있을 텐데. 자, 뮤1하고 이제 뮤1이 뭐냐면 그룹 이게 남자 그룹이고 여자 그룹이야.
그럼 근로시간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임금의 차이가 근로시간에 대해 따라 달라진다 그랬고 근로시간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남자의 평균, 근로시간의 여자의 평균을 뮤1, 뮤2라고 하자. 그러면 뮤1 빼기 뮤2가 일단 무조건 규모가설이 0이 있어야 되니까 0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노조의 주장은 뭐냐? 아니다. 뭐냐?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그 경영진의 주장이고요. 아니. 규모가설은 0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의 주장은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보다 아마 시간이 더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으니까 만약 이건 이제 우리의 자유인데요.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경영진의 주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이게 갔냐 안 갔냐를 테스트하고 싶다. 이것도 만약에 이런 테스트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테스트할 수도 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규모가설 무조건 이퀘이션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남자와 여자의 근로시간이 같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2번 유의수준 알파를 0.05에서 지금 테스트하라고 지금 시켰지 않습니까? 3번은 지금 그 남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분산과 시그마 스퀘어하고 여성 근로자의 여기 시그마 1 스퀘어하고 시그마 2 스퀘어를 안다 모른다 지금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으니까 아까 그 두 번째 테스트 스태티스틱 t 값을 따르고 이게 t 분포에 뭐 n 뭐였나요? 뭐 누라고 하는 아주 복잡하게 생긴 뭐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런 걸 사용해도 될 겁니다. 그죠?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 공식이 복잡해서 제가 안 썼을 뿐입니다. 그다음 4번 스텝 뭐 p 밸류 계산하고 5번 스텝 이제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디시전 내리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구나. 보고 이제 그럼 R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R에서 이렇게 했네요. 저 working hours.csv라는 놈을 read.csv로 불러와서 working hours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t 테스트에다가 함수는 똑같네요. 자, 데이터는 hours라고 하는 칼럼에 있었죠. 이 칼럼이 어딨냐? 데이터는 working hours라고 하는 요 놈 안에 요게 이제 대상이다. 여기를 보면 hours라는 칼럼이 있고 gender라는 칼럼이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hours다. 근데 이게 물결 무늬는 뭐냐? 젠더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물결 무늬가. 자, 그리고 equal variance는 true. 이거는 지금 equal variance true 한 거 보니까 제가 앞에 판사한 거는 여기다가 false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코드에는 true라고 한 거 보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테스트 스태티스틱 두 가지 했는데 그 첫 번째 시그마 1 스퀘어와 시그마 2 스퀘어가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궁금해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엔터 때리면 쭉 나오고요. p 밸류가 얼마 남았네. 자, 알파 0.05랑 비교해 볼 때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결론은 벌써 끝났어. reject h0 at 알파는 0.05 하면 되는 거고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판사한 것처럼 equal variance가 true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 결과가 좀 달라졌겠죠. p 밸류부터 달라지고. 그럼 거기에 맞게끔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만약에 이런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다. 그래서 95% 컨피던스 인터벌도 나오고 각각의 이제 female의 평균, male의 평균. 예를 들어서 female 여기가 x1바, 여기 x2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R로 사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네요. 좋습니다. 방금 우리가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모집단 여기, 모집단 여기, 뮤1하고 뮤2하고 같냐 안 같냐. 자, 요거 테스트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대응 표본이라는 말이 나왔네. 자, 대응 표본이라는 게 영어로는 paired sample을 말하는 겁니다. paired sample. 여기 뭐 말로 막 이게 많이 적어놨는데 이 말로 적어놓은 거 좀 이따 천천히 시간 있을 때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그냥 한번 여기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통계학 사실은 제일 처음 강의할 때 여러분께 뭐 이런 예제로 한번 말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보세요.
골프공이 있는데 올드한 골프공이 있고 뉴한 골프공이 있는데 새로 만든 뉴한 골프공이 올드한 골프공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골프공이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을 뽑았어요. 샘플을 뽑았는데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막 날아간 숫자가 있겠죠. 여기도 샘플 날아간 숫자가 있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x1바 계산하고 x2바 계산해 가지고 앞에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요 이 왼쪽 올드한 공은 전부 다 홍길동이라는 일반인이 치고, 오른쪽은 예를 들어서 이게 타이거 우즈가 친다. 타이거 우즈가 치면 새로운 공이 훨씬 멀리 날아간다고 나오겠죠.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 올드한 공보다 새로운 뉴한 공이 멀리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판단이 안 될 것 같아. 왜냐? 플레이어가 달라 지금. 자, 그래서 진정 공의 특성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이 두 공을 홍길동 보고 치라 그래. 그 다음에 이 두 공을 타이거 우즈 보고 치라 그러고, 이 두 공을 또 홍길동 보고 치라 그러고, 이 두 공을 예를 들어서 갑돌이 보고 치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의 차이의 영향력이 싹 빠진 상태에서 진정 올드하고 뉴하고의 어떤 날아간 거리의 값의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훨씬 좋은 테스트고 명확한 테스트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게 바로 페어드 샘플이에요. 그래서 페어드 샘플일 때는 과연 가설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좋은 테스트면 늘 이 테스트만 하지 왜 앞에서 배운 그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왜 했냐? 지금은 디펜던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홍길동이 치면은 이 공이 날아간 거리가 작으면 이것도 작을 거고, 타이거 우즈가 치면 이 삼각형 날아간 거리가 크면 이 삼각형 날아간 거리도 크죠. 즉 서로 인디펜던트하지가 않고 디펜던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가 훨씬 좋은데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했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테스트하면 약간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 수 있죠. 플레이어 한 명 불러가지고 공 올드하고 뉴 두 개만 치고 보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올드하고 뉴 두 개 치고, 즉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올드하고 뉴 골프공을 쳤는데 여기에 뭐 한 300개가 있고 여기 한 뭐 100개밖에 없는, 이럴 때는 앞에서 봤던 방법을 사용하면 돼. 즉 N1이 300이고 여기는 N2가 뭐 100인 상황이죠. 근데 페어드 샘플을 하면 반드시 N1하고 N2가 같을 수밖에 없어. 짝이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N개가 있으면 여기도 N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독특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페어드 샘플 테스트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인디펜던트한 경우하고 여기서 하는 이 디펜던트한 경우, 즉 다시 말하면 페어드 샘플인 경우, 요 경우에 이제 스토리가 이게 나와 있으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근데 골프공, 옛날 공, 올드한 골프공과 뉴 골프공에 대한 어떤 이 골프공 제조 회사의 어떤 연구개발 성과가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요 테스트가 워낙 명쾌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제 페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모집단 1로부터의 표본 이만큼 나온 거고, 모집단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 2라고 적어야 되네.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기 모집단 2에서부터 이만큼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짝이 지금 지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뮤1 빼기 뮤2가 0과 같냐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 뮤1 빼기 뮤2를 뮤의 디퍼런스, 즉 이 차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디퍼런스죠. 디퍼런스라고 이제 부르면, 지금 여기는 이제 타이거 우즈가 친 거고 여기는 이제 홍길동이 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를 해서 이걸 하자는 거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빼서 이렇게 만들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빼서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정말
어떤 플레이어의 차이가 아니고 공의 특성의 차이가 만약에 없다. 그럼 이게 0에 가까워져야 될 거고 이것도 0에 가까워져야 될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요 놈의 평균을 요놈의 평균을 이제 D바라 부를 텐데 D바가 0에 가깝냐 안 가깝냐, 즉 추정량 D바가 0에 가깝냐 안 가깝냐를 가지고 요게 0에 이게 뮤1 빼기 뮤2가 0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바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냐, 이런 페어드 샘플에서요 결국은 하나의 이런 샘플이 있는 거야. 마치 그러면 모집단에서 여기에 있는 디퍼런스가 값이 만인데 이 디퍼런스에서 샘플 구해가지고 D바를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뮤 서브 D라고 할까요? 아까 이게 뮤1 빼기 뮤2가 뮤 서브 D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뮤 서브 D가 0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테스트하는 거랑 똑같죠. 자, 이것은 지난번 우리 동영상에서 원 샘플 테스트의 문제로 단순화돼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페어드 샘플 테스트는 이 디퍼런스란 값의 원 샘플 테스트와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페어드 샘플 테스트는요, 원래 여기 이제 빼기 0이라는 게 하나 숨어 있는 거지. 자, 테스트는 이거야.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이거야. 모집단에 뮤 서브 D가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샘플을 구해가지고 N개 뽑았죠. 여기 D바를 계산한 다음에 귀무가설은 이게 0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0이란 말이 사실 뮤 서브 0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D바를 이제 샘플 스태티스틱으로 뽑았고 뮤 제로가 0이니까 빼기 0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이 샘플의 디퍼런스의 샘플 베리언스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디퍼런스의 베리언스에다가 자유도 n 나눠가지고 루트 씌우는, 자, 이게 원 샘플 테스트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자, 결론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밝혀졌고 그놈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이게 자유도 n-1의 t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나머지 가설 검정은 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한번 살펴보시면 늘 봐왔던 거 아닙니까?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자,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이해가 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 자동차를 판매하는 분당의 한 대리점은 최근 경기 불안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자 매출 실적이 저조한 영업사원 7명을 선발해가지고 효과적인 판매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네. 7명을. 그래서 교육 전 사원별 한 달간 판매량과 교육 후 사원들의 한 달 판매량, 이것의 결과를 세일즈 페어즈다 CSV에 넣어놨다. 자, 그 얘기는 생각해 보면 이거죠. 자, 교육 전과 before하고 교육 후 after라고 하는 샘플이 뽑혀져 있는 건데 7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뭐냐면 판매 전략에 대한 교육을 받기 전에 판매량, 이게 판매량이고 이것도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의 판매량, 이거는 첫 번째 사람의 교육받은 후의 판매량, 이건 두 번째 사람의 교육받은 후의 판매량,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페어가 이루어진 거지. 같은 사람이니까 7명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페어가 이루어졌다. 질문은 교육 후 판매량이 교육 중 판매량보다 증가했는지 유의수준 5% 검증해보자. 자, 그럼 1번 가설이 뭘까? 뮤스 오브 before가 뮤스 오브 after하고 같으냐,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뮤스 오브 디퍼런스가 0이냐 아니냐, 이거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2번 유의수준 알파는 0.05에서 하라 그랬고 3번은 방금 테스트 스태티스틱 아까 앞에서 본 거 있죠. 예.
뭐 우리가 t라고 불렀던데 d 바에다가 0 빼고 나머지 한마디 이거네. 캐피터 디퍼런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다가 루트 n. 이러면 t 분포의 자유도 n-1 따른다. 이게 앞에 적었던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4번에 이제 p 밸류 구하면 되고 5번에 decision 내리면 됩니다. 자, 요런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요 sales pairs CSV 데이터셋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id가 1에서 7, 1에서 7. 스테이터스는 111, 222.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교육받기 전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여기는 교육받은 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고 요 사람들은 7명의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세일즈의 실적이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세일즈 후의 실적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요 데이터를 이제 R로 불러와서 한번 테스트 바로 해볼게요. 물론 손으로 계산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공식 가지고 손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R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세일즈 페어즈 데이터를 불러와서 세일즈에 넣었고요. 또 T 테스트인데 세일즈라는 놈 여기 데이터는 세일즈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네. 내가 이걸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은데. 하여튼 데이터셋은 세일즈고 아까 그 데이터셋을 보니까 이 세일즈라고 하는 이게 세일즈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 거기에 ID가 나오고 세일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터스라는 칼럼이 있었죠. 스테이터스. 자,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건 이 세일즈라는 값이고 이것을 스테이터스로 구분해라. 스테이터스로 구분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1, 1, 1, 1, 1, 1, 여기 2, 2, 2, 2, 2. 자, 요렇게 딱 구분 지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페어드라고 해서 이게 true라고 했으니까 짝지어서 생각하겠다고 한 거예요. 즉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같은 사람의 값이다. 그 다음에 얘 삼각형하고 여기 두 번째 삼각형하고 같은 값이다. 같은 사람의 결과값이다. 이렇게 이 친구가 알아서 판단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를 less라고 했네. 얼터너티브 less라고 한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렇게 세웠나 봅니다. 뮤스 오브 1 빼기 뮤스 오브 2가 0이냐, 뮤스 오브 1 빼기 뮤스 2가 작냐. 자, 요거를 가설로 세팅을 한 거네요. 만약에 이게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 없어도 돼. 그럼 디폴트 혹은 여기다가 다른 말을 쓰든지. 자, 그런데 less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후에 평균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느냐. 자, 그게 관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돌리고 나면 이제 결과가 페어드 T 테스트가 나오고 P 밸류가 0.03092니까 알파가 0.05에서 테스트하면 알파보다 작네. 자, 결론은 뭐? reject H0 at 알파는 0.05. 즉 교육받기 전과 교육받은 후에 판매 실적이 같지 않다. 교육받은 후에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가설 검증 누가 하겠어요? 인사팀이 하는 거예요. 인사팀이 자기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돌렸는데 만약에 받기 전과 교육받은 후에 판매량이 실적이 같으면 그 교육 프로그램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말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가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가설 검증을 해서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었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95% 컴피턴스 인터벌이라는 건 뭐냐? 뮤스 오브 D, 디퍼런스의 95% 컴피턴스 인터벌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뭐 0.15 얼마. 이게 뭐라고? 이게 뭐냐면은 95% confidence interval of muse of differenc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ean of difference. 자, 이것은 D 바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D 바가 모집단에서 샘플 구해가지고 디퍼런스의 평균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이더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투 샘플에서 평균이 같냐 안 같냐를 테스트하는 인디펜던트 테스트와 디펜던트 테스트. 디펜던트 테스트는 바로
paired sample test였다. 자, 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